안 와. 어머니가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지?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네요. 빨리 겠느라 못 들었나 봐요. 나도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할 때마다 휴대폰 옆에 두던데 넌 맨날 휴대폰을 그렇게 방치하니? 저번에도 휴대폰 집에 두고 마트 가서 내가 연락해도 받지도 못했잖아. 그때만 생각하면 나도 아찔하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간신히 너한테 전화했구만. 받지도 않고. 죄송해요. 제가 워낙 휴대폰을 잘 안 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설마 또 다치신 건 아니죠? 다치긴? 내가 맨날 다치긴 하는 줄 아니? 그 아니 기사 보니까 니네 부모님이 예전에 산 땅 말이다. 그거 가격이 엄청 올랐다던데. 그때 싼 값에 샀다 하지 않았어? 못해도 3배는 올랐다던데 그게 사실이니? 기사 보셨구나.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경사네요. 그때 아버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랑 그동안 모은 돈이랑 해서 3억에 샀는데 지금 보니까 10억 가까이 되는 모양이에요. 거기 아파트랑 지하철 들어온다 해서 앞으로도 더 오를 예정이고요. 정말 잘된 일이죠. 기사가 맞구나. 아니, 너한테 아무 소식도 안 들리길래 니네 부모님이 산 땅이 여기가 아닌가 싶었다. 너는 그런 좋은 일을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니? 내가 돈이라도 노릴까 봐 그랬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자랑하려니까 쑥스러워서 그랬죠. 저희 부모님도 워낙 그런 거 알리는데 쑥스러움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별뜻 없었어요. 그래도 좋은 일은 나눠야지. 우리가 남남도 아니고 어머니 가족으로 묶여 있는데. 아무튼 잘된 일이네. 이제 두 분 노후 걱정은 없겠네. 그죠. 그래도 막상 팔아봐야 알아요. 막상 팔아봤더니 시세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봤자 이득인 건 맞잖아. 아유, 나도 그 땅이나 사둘 걸 그랬다. 이렇게 맨날 슈퍼 운영해서 뭐 하니? 남는 것도 없고 몸만 아프고. 차라리 슈퍼 팔고 땅이나 사둘 걸 그랬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투자 하는구나. 하긴 이렇게 돈이 뛰어버리니 회사 다니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지. 투자가 그래도 어디 쉽나요? 수익이 커지는 만큼 손해도 금방 보잖아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아예 투자 자체를 안 하는걸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돈 차곡차곡 모으는 게 맘 편하더라고요. 나도 참, 네 부모님이 그렇게 투자로 성공을 했는데. 하긴 너한테 뭐라고 하겠니? 내 아들도 답답한 구석이 많은데. 암튼 잘 됐구나. 그게 다 네 재산이 아니야. 외동이 이럴 땐 좋구나. 부모 재산 독차지해서. 부모님 돈이지 제 재산은 아닌걸요. 무슨? 이제 두 분 다 환갑 넘으셨는데 당연히 그 생각 하겠지. 아유, 부러워 죽겠네. 난 나 하나 먹고 사는데도 빠듯해. 근처에 대형 마트 들어서면서 안 되던 장사가 더 안 돼. 그냥 접어야 되나 생각 중이다. 슈퍼일이 많이 고되긴 하죠. 어머니도 슈퍼일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 쉬실 때도 됐죠. 너무 무리하면 병나요. 안 그래도 남편도 그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슈퍼 접는 게 어디 쉽니? 이게 내 생업인데. 당장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라고. 아무튼 기사 보고 전화한 거야. 축하한다고 전해드려라. 네, 그럴게요. 감사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생활비 때문에 걱정이신 거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니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됐다, 다음에 연락하자. 끊자꾸나. 네, 들어가세요. 그날 저녁, 집. 엄마가 전화를 했다고? 기사 보신 모양이야. 한 달 전에 난 기사를 지금 보셨나 봐. 그때도 그렇게 크게 난 기사는 아니라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추석이니까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화하셨더라고. 왜 말 안 했냐고 서운해하시는 눈치더라. 그렇다고 바로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잖아. 그거 때문에 전화까지 하셨어? 아무튼 엄마도 참. 좋은 일이긴 하니까. 당신이라도 귀띔 좀 해드리지. 엄마랑 나랑 사이 서먹한 거 알잖아. 또 아들은 딸이랑 달라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지 않거든. 그래도 어머니 부쩍 일이 힘드신 모양이야. 아무래도 최근에
진상 손님들도 여러 차례 겪었고 마트 들어서면서 장사도 잘 안 되니까 벅찬 모양이시던데. 그래서 내가 계속 슈퍼 팔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셔. 슈퍼만 팔아도 돈이 꽤 나올 것 같은데 그 돈으로 노후 살기엔 부족하다고 느끼시나 봐. 우리 엄마가 평생을 돈 벌면서 생활해서 그런가 당장 수입 없이 쉬기만 하는 게 좀 불안한 것 같아. 그런 것 같더라. 그래도 어머니도 예순 바라보시는데 좀 쉬시면 좋겠는데. 지금까진 체력이 좋으셔서 어찌어찌 버티셨지만 앞으로는 힘들 수도 있잖아. 부족하면 우리가 생활비 보태드릴 수 있다 하는데도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 엄마가 우리 돈은 또 안 받을래 하시잖아. 추석 때 다시 얘기해 봐야지. 슈퍼도 이대로 가면 적자겠더라고. 맞아. 우리 동네만 해도 편의점은 엄청 늘고 슈퍼는 줄어들었잖아.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시겠어. 어휴,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장모님 장인어른이라도 좋은 일 생겨서 다행이지. 땅 언제 파실 거래? 들어보니까 지금이 정점이란 소리도 많던데. 아마 곧 파실 것 같아. 부동산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 잘 됐네. 아버님 퇴직하시고 한동안 그 땅 가격 계속 내려가서 침몰이 하셨잖아. 그니까 더 손해보기 전에 팔까도 되게 많이 고민하셨거든. 그때 참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아니면 소갈이 할 뻔했어. 아버님이 잘 선택하신 거지. 언제 한번 축하해드리러 가야겠다. 곧 추석이니까 그때 축하해드리면 되지. 안 그래도 아빠가 한턱 쏜다고 그러시더라. 한우 사주신다는데? 정말? 오랜만에 소고기 먹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일주일 후, 집 앞. 어휴, 곧 추석이라 그런가 재료값이 많이 올랐네.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니 살기가 어려워지지. 월급도 그만큼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아, 무거워. 얼른 집에 내려놓고 냉장고 정리부터 해야겠다. 근데 저 차 어머니 차 아닌가? 오신다는 연락 없었는데 뭐지? 직후, 집. 어머니, 정말 집에 와 계셨어요? 차 주차돼 있는 거 보고 혹시나 했는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이 짐들은 다 뭐예요? 웬 짐이 이렇게 많아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기는 니네 집에 살라고 필요한 짐만 싸왔지. 아유, 이거 혼자 들고 오느라 고생 꽤나 했다. 넌 장보고 온 모양이구나.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살려고 들어왔다뇨? 뭘 그렇게 놀라긴.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슈퍼 일하기 팍팍하다고.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집도 정리하고 니네 집 들어와서 살라고. 내가 따져봤는데 그게 제일 돈 안 드는 방법이겠더라고. 혼자 살아도 매달 가스비에 전기세 돈이 많이 들어. 슈퍼 정리하면 수익도 없는데 부담돼서 그걸 어떻게 내니? 식비도 마찬가지고. 아, 그러니까 니네 집에 들어와서 공짜로 살겠다 이 말이야. 내가 가끔 집안일도 돕고 그럼 되잖니. 어차피 방도 하나 남잖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통보하시면 어떡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슈퍼를 그새 정리하신 거예요? 집도? 슈퍼는 내놨고 집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란 말이니? 내가 이 집 사는데 돈 보태줬잖아. 그럼 내 지분도 있는 거 아니야? 니네 결혼시키려고 내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니네 부모님은 이미 끝나겠지만 나는 아니잖니.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은 너무 당황스럽네요. 남편도 알고 있어요? 저만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짐 싸고 오실 때까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제 퇴근하면 알려주면 되지. 아무튼 나도 살기 힘들어서 온 거야. 나도 혼자 사는 게 좋다. 근데 상황이 혼자 살면 안 되게 흘러가는데 어떡해? 내가 니네 부모님처럼 투자한 땅이 호재를 맞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갖고 있는 슈퍼랑 아파트도 점점 값이 내려가서 손해인데 어쩔 수 없지 않니? 그럼 남편한테도 상의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란 거세요? 아,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머니 저희 둘이 살고 있는 집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냉정하게 하니? 그럼 나 내주겠다 이 말이야? 이 갈데없는 불쌍한 시어머니를?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오실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직 집은 안 내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짐을 다 싸들고 오신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랑 미리 상의를 하셨어야죠. 참나. 언제는 나 걱정해주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막상 오니까 세상 냉정하게 구네. 그래, 그동안 걱정해준 게 다 가식 같더니만. 아무튼 난 니들한테 경제적으로 피해 안 주려고 온 거야. 솔직히 니들이 다달이 내 생활비 챙겨주는 거보다 내가 들어와 사는 게 돈 안 드는 거 아니냐? 난 니들 돈 아끼려고 생각해줘서 온 거야. 나라고 니들 집에 얹혀 사는 게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일단 남편 들어오면 같이 얘기하시죠.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지 성인 될 때까지 키워줬는데 자식으로서 이 정도 보답은 당연히 해야지. 2시간 후 안방. 어머니랑 얘기해봤어? 무슨 생각이시래? 정말 여기서 살 작정이시래? 아휴,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진짜 당신한테 말하는 것도 쪽팔린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 설마 어디서 사기당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갑자기 짐 싸들고 오실 분은 아니잖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면. 쭉 들어보니까 장모님 장인어른 돈을 노리는 것 같아. 어? 우리 부모님 돈을 노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로선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본인이 우리 집으로 무작정 들어오면 당신 입장에선 졸지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돼버리잖아. 그럼 곧 추석이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이 사실 금방 아실 테고. 그러면 장모님 장인어른 입장에선 본인 딸이 고생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쓸 거란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이 없어서 자식 집에 들어온 본인한테 돈을 얼마 떼주진 않을까 기대하는 거 같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만 이게 유일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미 7억 가까이 벌었는데 그중에서 절반만 자기한테 떼줘도 노후 준비로 충분하다고 하던데. 내가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생각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 우리 엄마 그렇잖아.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추진하는 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장모님 장인어른 돈을 탐낼 수가 있어? 본인 돈도 아니면서. 나도 갑자기 왜 왔나 싶었는데 이유 듣고 나니까 맥이 쭉 빠지더라. 저번에도 기억나지? 이모가 로또 2등에 당첨돼서 파티 여니까 엄마가 거기서 떨어지는 게 없나 하고 계속 돈 없어서 힘들다고 징징댄 거. 가라고 해도 안 가선 결국에 이모가 얼마가 필요하냐고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은 도와주겠다니까 그제서야 돈 받고 갔잖아. 그때도 창피해 죽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그러네.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이게 무슨 짓인지. 정말 그런 이유라고? 그래서 왜 소식 안 알려줬냐고 꼬치꼬치 캐물으셨구나. 좀 당황스럽네. 그럼 우리 부모님이 돈 줄 때까지 안 가신다는 거야? 솔직히 나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 나도 그래.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당신은 한 달 동안 장모님 댁에 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갑자기 나보고 나가 있으라고? 대체 뭘 하게? 있어. 그냥 내 말만 따라주면 돼.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내가 설명드릴게. 무슨 생각인데 그래? 어차피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이라 그래. 이번 기회에 남의 돈 탐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할 거야.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해.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일단 아무 말 하지 말고 가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 연락도 받지 말고, 알았지? 나만 믿어. 알았어, 그럼. 당신이 엉뚱한 일 벌일 사람은 아니니까. 그럼 내일부터 가 있을게. 그래. 내가 돈 계좌에 넣어줄 테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곳 구경도 시켜드려. 당신도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맨날 집에 틀어박혀 있었잖아. 알았어, 그렇게 할게.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고. 걱정 마, 무슨 일이 없을 테니까. 나도 자식으로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러는 거야. 다음 날 집. 벌써 일어나셨어요? 주말인데 좀 늦잠도 자고 그러시지. 아이 근데 진선이 얘 너 아침부터 어딜 갔냐? 어제 장도 봐온 것 같구만. 아침 차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없네. 어디 갔냐? 어, 친정 갔어요. 친정? 친정을 왜 가?
설마 내가 왔다고 그런 거냐? 지가 가겠대? 나랑 못 살겠다고? 어제도 왜 왔냐는 티를 팍팍 내더니만 이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보냈어요. 엄마랑 단둘이 오붓한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한 달 휴가도 내는걸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랑 단둘이 시간 보내겠다고 회사에 한 달 휴가도 썼다고?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긴 왜 안 돼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산다고 하고 왔을 때부터 그래야겠다 생각했는걸요? 솔직히 엄마가 집에 들어와도 나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서 얼굴 볼 일도 적을 텐데 그건 너무 서운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슈퍼 관두고 온 건데 빈손이랑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보단 아들이랑 한 달 재밌게 노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우리 둘이 같이 산 지도 한참 됐잖아요. 적응을 이렇게라도 좀 해놔야 앞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지. 그 이유가 전부야? 네 마누라 고생할까 봐 그런 건 아니고? 와이프 걱정을 왜 해요? 내가 엄마랑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친정에 가 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엄마한테 돈 몇 푼이라도 쥐어주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거기 있으라고 했어요. 한 달은 있어야 진짜 와이프가 이 상황을 힘들어한다는 걸 피력하죠. 안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루도 안 돼서 친정에 가버린다는 게 참... 나랑 싸운 척 하라고 했어요. 갈등이 좀 커 보여야 장인어른도 빨리 도와주고 싶죠. 엄마 입장에서도 안 그러겠어요? 하긴 네 말도 듣고 보니 맞네. 근데 살림하는 애가 없는데 우리 둘이서 어떻게 산대니? 살림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여기 있구만. 너 말하는 거야? 너 집안일 잘 못하잖아. 그리고 남자가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아이, 난 당연히 못하죠. 엄마가 해야죠. 엄마 살림 고수잖아요. 와이프보다 더 잘하지 않나? 나? 지금 날 부려먹겠다는 거야? 부려먹겠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 맞다. 엄마. 나 엄마표 미역국이랑 갈비찜 먹고 싶다. 안 그래도 와이프가 어제 장 봐뒀다 그랬는데 해줄 수 있죠? 아, 그건 아니겠죠? 나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야 되는 거. 게다가 엄청 깔끔쟁이라 청소도 잘 돼 있어야 되는 거. 아, 오죽했으면 와이프가 나한테 맞춰주겠다고 일을 관두고 집안일에 전념했겠어요? 아니, 그런 이유로 회사를 관뒀다고? 나한테 몸이 안 좋아져서 관두게 됐다고 했잖아. 그건 그냥 핑계고요. 실은 내가 집안일 기준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좀 예민하고 깔끔 떨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 집에 엄마가 얹혀 사는 거니까 그런 예의 정도는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럴 테니까요. 그럼 아침밥 좀 부탁할게요. 나 오랜만에 휴가라 그런지 좀 더 자고 싶네. 다 만들면 깨워요. 마? 아이 저놈이 엄마를 오자마자 부려먹네. 너 이럴라고 네 와이프 내보낸 거야? 어? 아까 설명 다 했는데 왜 이러실까?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엄마가 돈 받을 확률이 커진다고요. 그걸로 노후 대비하신다면서요. 그럼 엄마도 노력이란 걸 좀 해야죠. 솔직히 엄마가 돈 받아가는 거지 우리가 돈 받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엄마 계획 성사시켜주려고 나랑 와이프가 이렇게 협조해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음식 만들기 싫으시면 그냥 가세요. 저도 와이프 불러올 테니까. 아, 아니다, 됐다.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깟 음식 만드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아무래도 그렇죠. 하긴 몇 억이 오가는데 음식 만드는 게 뭐 별건가요? 그럼 얼른 만들어주세요. 1시간 후. 아니, 음식이 뭐 이래요? 뭐가? 늘 만들었던 대로 만들었는데. 엄마 감 떨어졌죠? 간이 왜 이래? 엄청 달잖아. 소금 대신 설탕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 뭘 어쨌다고 그래. 아까 간 봤을 때 괜찮았는데 맛 괜찮기만 하구만. 넌 다 커가지고 엄마한테 반찬 투정이나 하니?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이, 적당해요. 그냥 넘어가죠.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와이프는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줬는데, 아, 벌써부터 와이프가 그리워지려고 그러네. 그냥 와이프 데려올 거예요?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우리 둘 벌써 화해했다고. 그럼 불리해지는 건 엄마일 텐데. 아니, 너 애가 왜 이렇게 성급하니? 다시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덜 달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나도 이제 건강 챙겨야 될 나이거든요. 이렇게 달게 먹으면 당뇨 온다고.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세요. 알았다, 알았어. 아주 이 나이에 아들 시중을 다 보게 생겼네. 그날 저녁, 전화. 여보. 잘 지내고 있지? 엄마 샤워하는 틈 타서 전화했네. 그럼, 당신이 스파 이용권 끊어줘서 엄마랑 아빠랑 오랜만에 힐링했어. 너무 고마워. 당연한걸. 오랜만에 친정에서 쉬는 거니까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나도 엄마랑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있는 중이니까.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당신 말대로 안 받고는 있었는데 이래도 될지 모르겠네. 어머니 연락 안 받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 당연히 그래도 되지. 내가 그러라고 했잖아. 당신이 연락을 안 받을수록 내 계획이 성공하는 거니까 그거 명심해야 돼. 나야 엄마 아빠랑 즐거운 시간 보내니까 좋긴 한데 대체 당신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당신도 어머니랑 단둘이 지내는 거 불편해하잖아. 예전에 잠깐 나 자리 비웠을 때도 되게 어색해했으면서.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그때는 목적이 없었던 거고 지금은 목적이 있고. 암튼 나만 믿고 편하게 지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알았어. 당신도 연락해. 어. 직후 집. 진선이랑 통화했니? 내 전화는 아예 안 받던데. 어머님, 아버님이 잔뜩 걱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전화도 못 받은 거래요. 나랑 어머니 문제로 싸운 설정이니까 엄마도 전화 자제하세요. 그래야 돈 받을 확률도 높지. 아, 엄마! 저녁은 잡채밥 해 먹을까요? 잡채밥? 아까 한 반찬에서 대충 먹지 잡채를 또 하란 말이냐. 잡채가 얼마나 번거로운 음식인지 알아?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데 안 해줄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또 잡채밥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냥 와서 해달라고 할거. 아우 됐다. 다 된 밥에 재 뿌릴 일이 있니? 내가 하마. 좀만 기다리면 대령 할 테니까 그럴 생각 마라. 진짜 그렇게 나오시지. 그리고 엄마. 또 왜? 뭘 또 부려먹으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아까 청소기 미시던데 여기 베란다에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네요. 청소기 미실 거면 꼼꼼히 제대로 밀어야죠. 나도 머리카락 떨어진 거에 예민하거든요. 여자들은 꼭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더라. 신경 쓰이게. 이것도 조심해 주세요. 보니까 엄마 머리카락 같던데. 너는 머리카락 안 떨어지는 줄 알아. 유별나기는. 알았다. 그리고 내일은 대청소 좀 하죠. 갑자기 대청소는 무슨? 엄마 어제 짐 옮겼잖아요. 저쪽 방에. 그래서 그런가 밖에 있는 먼지가 집에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 공기청정기 틀어보니까 오염농도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원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대청소하거든요. 내일 하면 딱 좋을 것 같네. 그래도 걱정 마요. 그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휴, 아주 오자마자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차라리 슈퍼힐을 하는 게 낫겠다. 아이, 슈퍼힐보다 이게 낫죠. 슈퍼엔 진상 손님도 많고 물건 정리도 계속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긴 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섭섭해요. 아주 말 맞는 글 맞지. 일단 잡채부터 하나. 그러세요? 너무 달지 않게 적당히 담백하게 알죠? 알았다, 알았어 이놈아. 그만 좀 잔소리해라.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네. 아우 이래갖고 한 달을 어떻게 버텨. 저놈이 원래 저렇게 까탈스러운 놈이었나.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질려 죽겠네. 다음날 친정 근처 카페. 한 달 동안 친정에만 있으려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네. 엄마 아빠도 원래 하시던 패턴이 있어서 그런지 집에 잘 안 계시고 뭐라도 해볼까? 단기 알바 구함? 딱 한 달짜리네? 시간도 별로 안 부담되고 괜찮은데? 시급도 최저시급보다 높고? 저기 알바 구하세요? 네. 조건이 꽤 좋아 보여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카페 알바 경력은 없는데 사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다니던 회사를 관뒀거든요. 근데 집에만 있으려니까 또 우울하기도 해서. 일이야 배우면 되는 거죠?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저희도 너무 어린 친구들보단 사회 경험도 어느 정도 있는 책임감 있는 분을 원하거든요. 느낌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일해보실래요? 딱 한 달만 필요한데 잘 구해지지가 않네요. 정말요? 그럼 좋죠. 저희 집이랑도 가깝고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도 마침 필요했는걸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오전 10시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됐다. 한 달 동안 엄마 집에서 뭘 하면서 보내야 되나 고민이 좀 됐는데 용돈벌이 하면서 보내면 생활비도 아끼고 딱 좋네. 그날 저녁 전화. 그래서 카페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고? 안 힘들겠어? 카페인데 뭐. 사장님도 인상이 좋아 보이시더라고. 그쪽에서도 딱 한 달만 일할 사람 찾아서 오히려 좋지 뭐. 거의 나를 위한 자리 같았다니까. 진정해서 편히 쉬라고 보냈는데 괜히 고생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너무 힘들면 관둬. 알았지? 그럼 나도 시간 잘 가려고 보내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은근히 할 일이 많으시더라고. 어디 가자고 해도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아주 바쁘시더라니까. 그리고 땅도 파셨대. 12억에 파셨다는데? 그래? 시세보다 더 높게 파셨네. 잘 됐다. 그러니까 진짜 잘 됐지. 어머니는 어때? 뭐 똑같지. 조금만 작전 펼치면 성공할 것 같아. 어휴,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나도 너무 무리했네. 그래? 뭔진 모르겠지만 잘 돼가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어깨가 왜 아파? 뭐 했어? 오랜만에 청소 좀 하느라. 당신 우리 집 올 때쯤 깜짝 놀랄걸? 집이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날 거야. 집이? 왜? 작전 성공하면 알려줄게. 그 장모님 장인어른은 별 말씀 안 하시지? 그냥 당신 친정에서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또 의심하실 수도 있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다행히 별다른 의심은 안 하셔. 그냥 푹 쉬다 가라 하시더라고. 아기도 가질 생각이 있으면 몸 관리 잘해야 된다고. 안심해도 될 것 같아. 그럼 땅값 때문에 우리가 별거 중이란 건 당연히 모르셔야지. 괜히 아쉬웠다가 속상해 하실러. 어, 엄마 오신다. 이만 끊어.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난 엄마 덕분에 잘 챙겨 먹고 있어. 당신이나 잘 챙겨 보고. 알았어. 하여튼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목소리 들어보니깐 잘 돼가는 모양이네. 아무래도 자식이 부모를 제일 잘하는 법이니까 일단 기다리자. 내일이 첫 출근인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실수하면 안 되니까 카페 알바 브이로그라도 찾아봐야겠다. 다음 날 집. 엄마 좀 일어나 봐요.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주무시면 어떡해요? 아? 아니 어제 하루 종일 청소했잖아. 좀 쉬자. 탁신이 쑤셔 죽겠어. 그럼 제 밥은요? 지금 아침밥도 걸렀는데 점심도 걸러요. 네가 알아서 좀 해먹어.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 와이프랑 살 때도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닌데요? 제 와이프는 제 끼니 다 챙겨줬어요. 퇴사한 이후론 점심 도시락까지 사줬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요. 도시락? 요즘 세상에 누가 남편 도시락을 싸준다 그래. 돈 아껴야죠. 요즘 식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아무튼 밥 차려주고 주무세요. 아니지 주무시면 안 되겠다. 아까 보니까 창틀 청소를 빼먹었더라고요. 거기가 먼지가 제일 많은데. 안 먹고 저랑 창틀 청소해요. 그리고 이따 화분도 갈아줘야 되거든요. 일단 화분부터 큰 거 사오고 흙도 좀 사와야겠다. 야, 오늘 할 일도 진짜 많네요. 그죠? 지금 그걸 나보고 다 하라는 거냐? 저도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신나는데요. 엄마랑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낼 거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네요. 이렇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겠다. 무슨 계획? 그거야 엄마랑 집에서 뭐 할 건지죠. 엄마가 또 살림 고수니까 이번 기회에 집 좀 제대로 꾸며보려고요. 사실 진선이가 다 좋긴 한데 청소가 좀 약하거든요. 어제 보니까 엄만 되게 섬세하게 잘하던데요. 역시 살림 오래 해본 사람은 못 이긴다니까. 한 번에 몰아서 하면 힘드니까 한 달 동안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알았죠? 그럼 나보고 한 달 동안 네 집 청소를 한 거냐? 왜요? 보통 엄마들은 아들 집 오면 청소해주고 싶어 하지 않나? 며느리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건데 한 달 동안 와이프가 없으니까 이번이 기회잖아요. 이런, 너 아주 엄마 시켜 먹으려고 작정을 했냐?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엄마 이제 슈퍼 정리하고 쉴라 하는데 왜 부려먹어? 내가 우스워 보이냐? 어? 웃어 보이긴요. 엄마가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나?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른다고?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와 생뚱맞게? 엄마가 저희 집에 공짜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죠. 제 예전에 게스트하우스 알바했던 거 기억나죠? 거기도 숙식 공짜로 제공하는 대신 하루 종일 방 청소하고 손님들 맞이해야 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공짜로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일을 하라 그 말이냐? 그죠? 엄마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공짜로 숙식도 해결되고 버티고 버티다 보면 콩고물도 떨어질 수 있는데 게다가 아들이랑도 시간 많이 보낼 수 있고 이만한 조건에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참 지혜의 미를 아주 일꾼으로 보네. 천하의 불효자 같으니. 그럼 와이프 들어오라 할까요? 그냥 회한 셈 치죠? 아예 그냥 콩고물 그런 거 바라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사니까 좋은데요. 엄마가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 김에 진선이도 쉬고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자기 엄마를 부려먹으려고 하네. 너네가 이렇게 가르쳤냐? 어? 예, 이렇게 가르치셨죠. 엄마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모습이 죄다 그랬어요. 어떻게든 뜯어먹을 게 있으면 눌러앉아서 뜯어먹기. 지금 엄마 모습도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사돈한테 딸 고생하는 모습 보여서 돈 뜯어내려고 여기 눌러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이모 때도 그렇고. 저번에 먼 당석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든 유산 조금씩이라도 받아내려고 줄 때까지 안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나도 이왕 엄마 온 김에 어떻게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짠순이 엄마가 돈을 줄 일은 없지만 노동력은 뜯어낼 수 있으니까. 아유 기가 막혀갖군. 그럼 네 말은 나 여기 있는 동안 계속 시켜먹겠다는 소리냐? 그 소리 매번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네. 그럼 여기 뭐 휴양하러 오셨어요? 휴양은 내가 휴양하는 거고요. 얼른 밥부터 차려주세요. 아, 오늘은 감자탕 먹고 싶네. 요 앞에 정육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고기 사와서 시래기랑 해서 감자탕 해주세요. 예전에 종종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입맛 알죠? 저 간 적당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 소금 너무 넣지 마시고요. 알겠죠? 아, 그리고 닭 있으면 닭도 좀 사오실래요? 저녁엔 닭볶음탕 먹고 싶은데. 아, 일을 안 해서 그런가 자꾸 입맛이 도네. 엄마가 와서 더 그런가 봐요. 됐다 됐어. 더러워서 그 돈 안 받고 말지. 내가 네 수발 들다간 한 달도 안 돼서 죽게 생겼다. 한다. 갑자기 간다고요? 아, 며칠이나 있었다고요? 그래도 일주일은 계실 줄 알았는데. 일주일은 무슨. 그러다 골병 든다. 그럼 병원비가 더 들어. 다신 니네 집 안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럼 그러세요. 참 아주 이러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보인다. 알죠. 전 너무 아쉽죠. 하지만 엄마 의견도 존중해야죠. 그럼 다음에 놀러 오세요. 아, 근데 오늘만 자고 가면 안 돼요? 감자탕이랑 닭볶음탕은 마지막으로 진짜 먹고 싶은데. 아, 맞다. 화분갈이도 해야 되고 창틀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하고 내일 가세요. 내가 내일 차로 데려다 드릴 테니까. 에? 됐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네. 너 경고하는데 이따위로 아내한테 굴면 바로 이혼당한다. 걔가 유산으로 돈 꽤나 받을 텐데 이혼해버리면 너만 손해야. 그러니 적당히 굴어. 어릴 땐 이러지 않았는데 성인 되고 나서 기상해진 것 같아. 그러니 네 와이프가 퇴사라지. 아유, 난 집안일만 하는데 매번 전화를 안 받아서 그냥 게으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 내 아들이지만 질린다, 질려. 그래도 제가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럼 살펴가세요. 어머니 대신 청소랑 화분관리 하려면 시간 꽤나 들겠네. 징글징글한 놈. 다신 여기 오나 봐라. 생각보다 얼마 못 버티시네? 일주일은 버티실 줄 알았는데. 하긴 내가 너무 몰아붙이긴 했지. 그럼 청소를 좀 해볼까? 와이프 내일 오면 기분 좋게. 하여튼 엄마도 꼭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이게 아닌 줄 아신다니까. 아주 경험파셔. 1시간 후 시댁. 편하다. 드디어 집이네. 괜히 아들 집에 가서 가정부 노릇만 실컷 하고 왔네. 아이 가정부보다 더한 일을 하고 온 것 같아. 차라리 돈 좀 없어도 여기서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혹한 놈 같은 이라고 이렇게 계속 지 마누라를 일시켰던 거야? 밥도 그렇게 맨날 손 많이 가는 걸로 먹고? 이러다니 이혼하게 생겼네.
그럼 또 내 손해잖아. 그놈 이혼하면 내 집에 올지도 모르고 또 그럼 이거저거 시킬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골 아프네. 안 되겠다. 미리 달래줘야겠다. 그 시각 전화. 여보. 내일 정도에 와도 될 것 같은데 엄마 집 가셨어. 그렇게 빨리?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난 이제야 카페를 시작했고? 카페야 우리 집에서도 버스를 타고 다닐만 하지 않아? 카페가 장모님 댁 바로 앞이라며. 엄마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셨고 다시 노는 일 없게 한다 하니까 준비되는 대로 와.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잘 말씀드리고. 나 어차피 휴가 길게 썼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시간도 같이 보내고 그러자. 그동안 서로 바빠서 얘기할 틈도 없었잖아. 내가 엄마 어떻게 내보냈는지 알려줄게. 그래, 뭐 나야 상관없지. 그럼 내일 봐. 어. 되게 빨리 가셨네. 좋은 일이긴 하지만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 그 와중에 어머니한테 전화 왔네? 이제 받아도 되겠지? 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해요. 그게... 됐다. 다 이해한다. 나 같아도 내 전화 안 받고 싶었을 거야. 나뿐만 아니라 남편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겠지. 네 심정 다 이해한다.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 쭉 지켜봤는데 같이 살기 영 쉽지 않겠더라. 하루 종일 잔소리에 대고 넌 그 와중에 점심 도시락까지 싸줬다며.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뭘 그렇게까지 비일 맞추고 있어.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으니 당연히 애도 안 들어서지. 고생이 많았다 그간. 내가 그걸 몰랐네. 대체 그게 무슨... 그동안 내가 몰라봐서 미안하다. 애가 이렇게 폐악질을 부릴 줄 몰랐어. 우리 아들이랑 살아줘서 고맙고 그랬지만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나 이제 너한테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맞춰주고 걔가 뭐라고 하면 그냥 너도 뭐라고 해버려라. 아주 성질머리가 여간 들어온 게 아니야. 깐깐하기는 얼마나 또 깐깐한지. 아무튼 정 못 버티겠음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편들어주마.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넌 좀 더 쉬었다가 오거라. 그럼 이만 끊는다. 여보세요? 어머니!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남편이랑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신 거야? 대체 무슨 일을 겪으셨길래 이러셔? 늘 나보면 남편이 아깝다고 그러시던 분이? 다음날 저녁, 집. 어? 정말 어머니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집도 이렇게 깔끔하고 어머니도 어제 나한테 그렇게 당신이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런 거구나. 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나 했네. 당신한테도 똑같이 이런다고 말하니까 엄마가 시겁하신 모양이야. 당신한테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네. 엄마도 참 귀여운 구석이 있다니까. 아무튼 이제 우리 집엔 오지 않으실 거야. 돈 얘기도 아마 안 꺼낼 거고. 그저 내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당신한테도 해서 이용당할까 봐. 그래서 당신이 장모님 장인어른 재산 유산으로 받았을 때 나한테 한 푼이라도 못 돌아올까 봐 그게 걱정이신 모양이던데. 아무튼 참 계산이 빠르다니까. 이제 본인이 못 받을 거라 생각하니까 바로 그 계산부터 한 거지. 아무래도 그런 모양이더라. 당신은 어떻게 이런 작전을 짰어? 아무튼 좀 엉뚱하다니까. 나 같으면 절대 이런 생각 못 할 것 같은데. 졸지에 나만 당신 때문에 고생하는 와이프 됐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엄마 입장에선 좋지. 이제 당신한테 부탁 하나도 제대로 못할걸? 원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자기 아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게 낫거든. 그게 아님 아들 가진 유세 떤다고 일부러 일시키고 그런다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한대? 우리 회사가 여자 직원들이 많잖아. 다 주워들었지. 아무튼 나 잘했지. 장모님 장인어른 재산도 지켰고 당신 이미지도 갱신했고 우리 집엔 웬만해서 어머니 못 오실 테고 일석삼조인데? 잘했지 그럼. 어머니 고생한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로 인한 이득이 너무 커서 못했다고 말할 순 없지? 그럼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지. 나도 너무 든든하네. 내가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니까. 3개월 후.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종종 전화를 해서 남편이 절 힘들게 하진 않는지 묻기도 하고 종종 건강식품을 보내곤 하세요.
제가 혹시라도 이혼을 결심할까 정말 걱정하시는 모양이에요. 자꾸 그러시니 양심에 찔리기도 하는데 남편이 이게 좋은 거라고 장단 잘 맞춰드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까다로운 남편을 잘 받아주는 와이프 역을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그 뒤로는 저희 부모님 재산 얘기는 아예 안 꺼내시더라고요. 슈퍼를 정리하신 뒤로는 집에서 계속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비가 아무 조건이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슈퍼판 값으로 충분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저희 부모님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시골에 3층짜리 저택을 하나 사셨어요. 노년에 예쁜 주택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 두 분 목표셨는데 땅값을 많이 올려받은 덕분에 그 꿈을 이루셨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뿌듯하더라고요. 저번 달에 남편이랑 같이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달 알바했던 카페 사장님이 사실은 카페를 정리할 목적이었는데 제가 이어받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은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 체계도 다 갖춰졌고 단골 손님들도 많아서 제법 편하게 일을 하고 있네요. 오히려 일을 좀 하면서 쉬니까 활력도 돋고 좋더라고요. 이대로 임신도 잘 돼서 예쁜 아기도 낳고 싶은 마음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